글쎄 그 부분은 뭐 그럼, 예, 그러면 안보 정책적으로 예, 무슨 의지가 보인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개성공단이 저렇게 다시 가동된 상태에서 예. 지금 도발 요인은 계속 협박을 하고 이러는데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성공단은 처음 그 시작될 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개성에다 하는 게 오느냐. 예, 차라리 남한 지역에다가 공단을 만들고 예. 뭐 북한 근로자들을 그렇죠. 뭐 출퇴근하시거든요. 데려다가 뭐, 예.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예. 있었고 근데 이미 뭐 벌어진 걸 어떻게 예. 하겠습니까? 단지 문제는 유사시에 언제라도 그렇죠. 우리의 그 생명과 재산이 우리 네. 국민의 그 생명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예, 이 소위 말하는 적군들에게 예. 일시에 포로로 잡히거나 저당을 잡힐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국제법적으로 뭐 보호를 받는 취해법권제기냐 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개성공단으로 인한 북한 사회의 변화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거는 그렇거든요. 생각보다는 예, 초코파이 사건에서 보면은 네, 초코파이가 지금 단동 지역에서 넘어가가지고 아주 거기서 팔리고 있다는 거, 예. 신의주에서 팔리고 있다는 그거는 굉장히 초기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사실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안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요소고 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예, 여차하면은 정말 적에게 예. 담보로 뭐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긴 있지만 예, 예. 그 개성공단에서 또 북한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거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통하니까 서로. 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뭐 국제적인 뭐 보호를 받는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장치. 예 이게 뭐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뭐 그런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최근에 그 생각한 바에 의하면은 네, 지금 우리 이제 안보 외교 뭐 이쪽을 담당하는 부분을 뭐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안보의 사령탑이 김장수 씨, 예. 김장수 씨도 사실 군 출신이고 예, 뭐 국방부 장관은 뭐 그렇고 예. 뭐 경호실장 그렇고 예, 거의 이제 그 군 출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과연 지금 그 최근에 외교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저런 뭐 그 일본과 예, 저 중국 그다음에 미국 한국 간의 이런 뭐 동북아의 그런 예. 긴박한 정세의 변화 이런 거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음, 이런 어떤 그 외교 안보적인 브레인 내지는 네, 가말로 말 시대 흐름을 좀 통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안목이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좀 그렇죠. 예, 특히 한일 관계. 네, 한일 관계가 지금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예, 그때부터 물론 아베가 도발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좀 더 참을 만한 그런 공간과 시간이 없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그 자충수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예.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걸 얻을 수도 있고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과연 그 발언을 통해서 그 우리가 말이 참 굉장히 무엇을 있죠. 얻었을까? 마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는 정말 예. 외교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 결례라고 할까요? 뭐 예. 외교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 한미 정상회담장에서 예. 뛰쳐나오고 말이죠. 우리 그런 걸 했다는 게 다. 그래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얻을 게 있다면 좋은데 예. 뭐 단지 한순간에 어떤 국민 감정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 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큰 외교적인 그렇죠. 부담과 짐을 짊어진 그거 여파로 지금 저는 이게 저는 저기 기자 되기 전에 2년 동안 반도 상사, 지금은 LG 상사죠. 거기서 제가 가죽장갑 수출했어요. 예. 그 우리가 국제적으로 제품을 인정받으려면은 그 부자재, 네. 지퍼, 그 YKK 써야 됩니다. 아, 그 YKK 그것도
한국 IKK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일본은 또 직수입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작은 지퍼지만 칼라와 이게 다양하거든요. 예. 다른 것은 달랍니다. 예. 그런데 난 그래서 저 양반이 기업인인데 아무리 뭐 건설은 중동이 무대지만은 일본을 저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외교 안보 라인 중에 예. 외교 라인을 좀 잘 챙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뭐 네. 김장수 예. 씨라든지 뭐 김관진 장관이라든지 뭐 경호실장이라든지 뭐 경호실장 구치들이 네. 뭐 많은데 네. 과연 그 사람들이 네. 이 변화무쌍한 이 음.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막 가까워지고 한국은 뭐 그야말로 뭐 등거리 외교 비슷하게 뭐 중국하고 오히려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이런 과연 이게 우리 그 국가전략상으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예. 정말 그 심도 깊은 통찰 네. 그야말로 막 대전략가 예. 나온 네. 과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그 그렇죠. 조약을 통해서 음. 그야말로 한국에서 그냥 발을 털고 나가려고 하는 미국을 붙잡아가지고 그렇죠. 미국을 끝끝내 여기에 주도를 시킴으로 해서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6.25 전쟁 이전에 그렇죠.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 만주 사변,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야말로 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끊임없잖아. 그냥 뭐 그렇지. 10년 주기, 15년 주기로 뭐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벌어졌는데 예.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6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예. 단 한 번도 큰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국지 그거는 도발에서도 동북아에서 미군을 이 자리에 그 주둔시킴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이뤄낸 이 거대한 대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